앞으로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인할 땐 견인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뭐 그동안에 무기력하다, 뭐 눈치 본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뭐 일견 그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박근혜 정부 새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국정 운영을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좀 지켜보는 그런 뭐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해해 주실 필요도 있고, 그러나 당이 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하셨죠. 새누리당이 세 차례 연속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영남 후보가 아닌 호남의 후보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제가 광주 조선대학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네. 그 내용 일부를 좀 보도를 하는 가운데 약간 와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정치공학적이 되는 거거든요. 예. 뭐 특정 정당에서 어느 지역 출신을 후보로 뽑는 게 맞다. 이런 매우 공학적이고, 그런 공학은 감동을 주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정답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새 정부가 막 출범한 마당에 2017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은데, 이제 원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꼭 그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뭐 키우고 찾을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이 영남 기반이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수도권 출신, 또 호남 출신, 충청 출신 이런 분들이 또 그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그 지도 역량을 갖게 되면 새누리당에는 그 집권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얘기한 건데 호남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특히 미래부 같은 경우에는 공영부처가 될 것이다 라면서 견제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을 보니까 기대만큼의 네. 이제 모습은 또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 미래부에 대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제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 네. 제가 당정회의에서 지금 그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영부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 뭐 저희들이 잘한다 못한다 따지긴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주창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미래창조과학부가 그 천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거기 이제 간부들에게도 도대체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자랑할 만한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분발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오래 기다려주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조 경제를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그걸 실감할 수 있는 퍼포먼스와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창조 경제는 그냥 말뿐인 구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창조 경제란 말이 오히려 조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미래창조과학부가 굉장히 분발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아주 좀 과감한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요즘에 뭐 이 미래창조과학부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해서 이제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편하게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거를 저희 정당은 일선에서 진짜 피부로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새 정부의 경제팀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것 같은 인상을 주니 당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경제 수장이니까
이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본인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 나름대로 뭐 하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또 실제로 그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유형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고 저희 여당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그런 지적이 나오니 우리 현호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이 이건 대호각성을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뭘 보여줘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끝으로 어떻게 보면 대변인 역할도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해오셨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막말 네. 파문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으로 하시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자신만의 철학이 있으셨을 텐데 이번 파동을 보면서 아 나라면 저 부분에서 어떻게 했겠다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까? 대변인 참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자리입니다. 대변인의 말 실수 하나는 굉장히 그 파장이 크죠. 이번에도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변인 그분 말씀이 뭐 파장이 저렇게 커서 결국은 본인이 사과하고 또 그 원내대변인직 물러나게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그래서 말의 품격, 특히 대변인의 말의 품격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그분에 이어서 또 뭐 막말이 몇 분이 이제 입에서 나왔는데 그 민주당의 이제 친노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들이 뭐 대선 불복 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치적 계산을 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예컨대 지지층을 결집한다 할까 또 친노 결속을 통해서 당권을 다시 잡는다 할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을 겨냥한 또 나아가서는 뭐 대선까지 겨냥한 일종의 포석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과거식 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 매우 현명하고요. 그런 막말을 할 때 아주 국민들이 뭐 그걸 이해해 주기보다는 뭐 가차없이 비판을 하고 결국은 그거를 한 분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나온 막말은 결국 자해행위였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지지를 더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왜 10%대에 머물러 있을까? 그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